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 공부했었을 때, 그 뭐 2차 방정식에서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처음에 공부했었을 당시에는 근을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바로 이 공통수학 1에서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은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뭐 만들어낸다거나 추론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역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 요건 이제 두 개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것도 하지만 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즉 우리 3학년 1학기 과정과 그 다음에 여기 공통수학 1에서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의 양방향의 학습을 여기서 한꺼번에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뒤로 넘어가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연립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연립되어서 이제 연립해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볼 건데,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을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괜찮겠지, 저런 유형의 문제는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결국에는 개념은 딱 하나입니다.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을 이용해 문제를 푼다. 그냥 요거 하나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그렇게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할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 뭐 물론 저기 뒤에 뭐 무슨 공통근이라든지 부정방정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조금 곁들여져서 있긴 한데, 그건 사실상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불과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뭐 개념이라고 해봤자 뭔가 조금 그냥 몇 가지 얘기만 더 덧붙이면 되는 수준이라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그 흐름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백지 테스트를 쓰실 때도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개념 나열로 쓰기보다는, 물론 앞부분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긴 있겠지,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 수업에서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얘기 먼저 좀 드리고요. 그래야 이제 이 단원의 성격을 좀 파악하고서 공부를 할 때 좀 수월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그 공부하시고 오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이라도 한번 좀 읽어가지고 오면은 이 단원이 좀 이런 성격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오시니까 수업 들으실 때 좀 더 강약 조절과 포커스 맞추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아무튼 239페이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합시다. 그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뭐예요? 인수분해. 그래서 우린 이 친구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싶었죠? 그 이유가 뭐야?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무엇을 이용하여 이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었기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는가? 입니다. 뭐죠? 두 개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A, B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A가 0이거나 B가 0이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보는 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입장이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처음에 인수분해를 왜 고려해야 되겠는가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는 당연히 A랑 B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것은 A가 0 또는 B가 0이란 소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하고 싶기에 얘를 인수분해를 했었던 것이고, 보시다시피 얘랑 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x 플러스 1이 0이거나 x 플러스 2가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해로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이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시에 우리가 했었던 게 뭐예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지, 그치?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었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이. 그래서 근해 공식은 심지어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한테 적용시켜도 좀 더 풀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그때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 그게 그냥 좀 더 복잡하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를 하는 게 보다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자, 지금 내가 여기서 2차 방정식 얘기를 왜 꺼냈느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역시나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어떤 뭐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뭐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죠?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의 꼴로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그럼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 풀듯이 진행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 물론 이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항이 4개니까 둘둘씩 묶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항식이니까 조립제법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조립제법을 진행해서 한번 인수분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이거 뭘로 인수분해가 될까? 이거 여러분들 인수분해하는 거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죠? 예, 1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 집어넣으시면 1, 1, 3, 3, 2, 2, 0. 아우 좋아. 자, 그럼 이제 얘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얘도 또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바람이 실현될 차례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게임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3차 방정식을 푼다면 얘를 인수분해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듯이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요. 이해됐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이그젠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을 풀어보자. 이미 인수분해를 다 해줬네? 너무 감사해, 그치?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4 이렇게 세 개를 근으로 갖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2번 문제. 자,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겠어요? x세제곱 플러스 1 우리 곱셈공식도 잘 외웠고 그 다음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인수분해 성실하게 잘 수행하셨다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인수분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그 다음 이 친구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식이 또 0이 되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얘가 0이 될 테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이게 2차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마저 근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 혹은 뭐가 나와요? 근해 공식 한번 불러볼까? 2분의 1 불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근은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근이 몇 개가 나와요? 3개 나오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계속 3개가 나오나 보다.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타이밍에서 내가 2차 방정식 얘기했었을 때도 물론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막 중근하고 중복도 얘기하고 그랬었지, 그치? 우리가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몇 개라고 했었어요? n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2차 방정식은 그래서 근이 몇 개야?
2개야. 3차 방정식은 몇 개겠어? 3개야. 4차 방정식은 몇 개겠어? 4개겠지, 그치? 우리가 보통 다루는 방정식은 4차 방정식 정도쯤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근이 계속 3개가 나왔었던 이유는 얘가 몇 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을 구했는데 만약에 근이 3개가 다 안 나왔어. 뭐 1개만 나와, 2개만 나와.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물론 중근을 가지면서 그렇게 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근도 안 갔는데 걔가 뭐 2개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1개만 나온다든지 그럼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근의 개수에는 허근의 개수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쵸? 이것도 허근 2개잖아. 실근 하나, 허근 2개. 네, 그렇게 근이 총 3개가 있다. 물론 이제 중근이 존재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x-1의 세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 경우에는 무슨 근을 가져요? x는 1, 그치? 이렇게 하나의 근을 갖는데 중복도가 3인 그런 사실 3개의 근을 갖는데 여기선 중복도를 3으로 갖는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보다 더 정확하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은 0. 자, 이것도 풀어보려면 일단 인수분해부터 먼저 진행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인수분해 할래요? 조립제법? 그건 조금 아마추어 같은 시각이야. 일단 여기서 공통인수 붙어 있잖아. 공통인수 뭐가 있어요? x제곱, 그치? 좋아요. 그래서 x제곱으로 먼저 묶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무슨 식이었지?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아직 인수분해가 되기 전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x는 뭐 또는 뭐 또는 뭐가 나와요? x는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다만 얘가 무슨 근? 얘가 중근 0이라는 것을 중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이제 근은 총 4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일단 인수분해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말끔하게 2차 방정식을 풀듯이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나요? 네. 다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밑에 있는 이그젬플 보시면은 조립제법 이용해가지고 얘를 인수분해 성공해서 문제를 풀어내가고 있죠, 그쵸?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니까 패스. 밑에 있는 이그젬플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시켜볼 거니까 이건 직접 인수분해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일단 먼저 딱 봤을 때 너네들은 3차, 4차 방정식은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우려도 같이 좀 들 것 같아. 그럼 2차 방정식처럼 이게 인수분해가 협조적으로 되지 않는 녀석들이 등장한다면 그럼 그때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 그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풀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애당초. 왜? 사실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도 있어요. 근데 되게 복잡해.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 없어. 안 알려준다. 그 말인즉슨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출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3차, 4차 방정식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만약에 그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냥 내가 못하는 것뿐이다. 알겠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는 가능하다. 근데 그 인수분해가 가능한 게 언제나 조립제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언제나 조립제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고차식의 인수분해 기억나요? 그 중에서 복 2차식의 인수분해도 있었고요. 또 대칭식의 인수분해도 있었고요. 이렇게 조립제법으로만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인수분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아예 애초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3차 방정식을 풀고 싶다.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인수분해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1순위라는 거.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 여러 가지 4차 방정식의 풀이. 자, 이게 이제 드디어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조금 이제 이상하게 되는 인수분해. 좀 더 이제
이제 협조적이지 않게 어떻게 조립제법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거겠지? 뉘앙스상 그렇잖아, 그렇지? 자, 밑에는 문제를 한번 직접 봅시다. 자,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241페이지입니다. 이그젠플. 자, 4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0은 0.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하고 싶어요? 치환. 그래요. 치환을 해줘서 우리가 그 치환을 한 것을 먼저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 짜잔 하면서 다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로 바꿔놓고 그 상태에서 또다시 인수분해 진행하시면 뭐 나오겠죠, 그렇죠? 물론 거기서 이게 꼭 1차식의 꼴들의 공만으로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 방금 전에 이거 했잖아. 어디 갔어? 다 치웠네. 우리 아까 전에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것도 했잖아. 이거 이제 아까 전에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이거 인수분해가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했나? 아니었죠. 우린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2차식은 0,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함으로써 두 개를 이제 여기에다가 더 붙여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총 3개를 구했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진행했는데 2차식에서 더 이상 줄여지지 않아. 괜찮아. 상관없어. 그 상태에서 문제 풀면 되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3차식에서 더 이상 줄여지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안 나와, 애당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그젠플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실 거고요. 자, 다음 밑에 내려가 봅시다. 아, 밑에가 아니지. 다음 페이지지? 나한테는 PDF 파일이라서 밑에라서. 네, 242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은 이그젠플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을 풀어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는 0만 싹 가려봐. 는 0만 싹 가려봐. 이거 여러분들 3단원 인수분해 파트에서 풀어봤었던 문제예요. 다음은 인수분해하여. 이거 풀어봤잖아, 그치? 여러분들 좀 책장 그 앞으로 넘기면 분명히 똑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어떤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얘네들이 인수분해하면 돼. 그럼 우리 그때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했었지? 적당하게 둘둘씩 묶어가지고 공통인 부분이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걔를 치환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뭐를 묶으면 좋을까?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이랑 묶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랑 묶어주면 뭐가 공통으로 튀어나오지?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으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얘를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좀 이따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복 2차 방정식. 자, 이거는 우리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것과 결국 결을 같이 하겠죠. 자, 예시 한번 봅시다. 일단 1번. 여기서 우리 그때 당시 기억을 되살려보면 크게 두 가지의 그 뭐랄까 유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환을 했었을 때 인수분해가 얌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치환을 했을 때 그게 전혀 안 돼서 우리가 좀 다른 방식을 채택했었던 경우도 있었어. 그치? 자, 1번부터 봅시다.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2는 0. 자, 여기선 뭐를 어떻게 해주는 걸 먼저 고려해야 돼?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걸 먼저 고려해야 돼. 자, 그럼 얘는 라지 x 제곱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 라지 x에 대해서 인수분해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 그냥 잘 진행해서 x제곱으로 다시 바꿔놓고서 또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고. 그치? 자, 근데 2번 문제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보자마자 해야 되는 행동이 뭐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행동이야. 일단 그렇게 치환을 해봤어. 그럼 라지 x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꼴이 나와. 어때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되지.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싹 지우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완전 제곱식의 꼴로 묶어주면서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만들어주려고 애를 썼었어.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칠판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을 푸는데,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겨냥하고 완전 제곱꼴을 만든다고 했지? 앞뒤, 그치? 앞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맨 앞이랑 맨 뒤, 얘네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꼴 어떻게 만드나? 네,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제곱을 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의 제곱을 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선 지금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왜 내가 느리라 썼지?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2x 제곱 해주고 얘 그대로 붙여서 6x 제곱은 0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수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2x 제곱이 생성됐으니까. 자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x 제곱이 생성됐으니까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은 0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걸 보면은 결국엔 마이너스 8x 제곱이 생성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생성되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제곱 빼기 제곱의 꼴처럼 보여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그래서 1번은 바로 삭제한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x라는 것의 제곱은 0이라는 꼴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얘네들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니까 얘는 그냥 2차 방정식 두 개를 풀어서 각각의 해를 구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3단원의 인수분해를 공부를 잘 하셨으면은 요 고차 방정식 문제 푸는 건 진짜 껌이야. 그냥 는 0만 붙었을 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추가적인 행동만 더하면 되는 거지. 1차 방정식을 더 풀든 2차 방정식을 더 풀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상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형 방정식이야. 대칭형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인수분해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네, 여기 이그젬플 다음 페이지에 24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그젬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전형적인 대칭형 방정식인 거지, 그치?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 여러분들 이따가 내가 A4용지 주고 여기 있는 모든 이그젬플 다 풀라고 시킬 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 사실상 3차, 4차 방정식은 다 마스터한 거야. 자, 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플러스 얼마? 14 x제곱 그럼 뭐 당연히 여긴 플러스 7x가 되겠고요. 플러스 1이 되겠죠. 는 0.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일단은 x제곱. 네, 먼저 x제곱으로 꺼내놔. x제곱 바로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4 플러스 x분의 7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색깔로 할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이 짝짝 해주시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이 짝짝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괄호 하고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7 하고서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4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맞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관련이 굉장히 깊었지, 그치? 내가 여기에서 얘를 뭐로 치환할까? 뭐 라지 x라고 치환 한번 해볼까? 그럼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얘가 어떻게 써져요? 라지 x제곱. 네,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지고 플러스 이제 7 라지 x 플러스 14라고 표현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x제곱 그대로 이제 남아있다. 이해됐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괄호 라지 x 하고서 지금 12잖아. 12. 그럼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12 3, 4, 12 그치? 플러스 3 바로 라지 x 플러스 4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라지 x를 어떻게 해? 다시 이제 환원시켜줘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x제곱 바로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는 0이라고 표현이 된다. 자, 다 끝났어. 이제 여기에서 야, 나 x 하나만 빌려줘. 으잉? 알겠어. 야, 나도 하나만 빌려줘. 으잉? 알겠어. 소멸. 따라서 얘는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x라고 써지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x제곱 플러스 3x 맞아? 플러스 1 괄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꼴로 얘가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럼 끝났죠. 이제 저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2차 방정식 두 번만 풀어주면은 이제 근이 쫙 4개가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요거까지는 여기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이그젬플까지 신속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드릴게요.
그래서 몇 페이지부터 쭉 풀어볼 거냐면 일단 243페이지까지인데 저기 네 139페이지부터 그냥 천천히 풀자. 뭐 여기에 있는 것들도 그리고 이그잼플 다 골라가면서 쭉 풀면서 넘어가 주세요.
보셨습니까? 네, 그래요. 잠시만.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4페이지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뭐 사실 있다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칙을 공부하시면은 사실 이건 추가로 뭐 외울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그 2차 방정식의 형태에서 이게 근을 알파랑 베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a괄호 x-알파와 x-베타라는 것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보면은 a괄호 이거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양변을 a로 나눠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고 이건 역시도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해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라는 것이 a분의 c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지, 그치? 자, 그러면 3차 방정식도 결국엔 같은 레파토리로 흘러가지 않을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형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의 세 개의 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a괄호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x-감마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양변을 a로 나눠 놓고서 딱 그 항들의 개수들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이 친구는 전개를 해봤을 때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번엔 x 두 개 하고서 이거 근 하나를 채택해가지고 이제 뭐 안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그치? 왜냐면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 항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 플러스 이번에는 x 하나에 이 숫자 두 개를 선택하겠지.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하니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하니까 알파 감마, 그 다음에 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니까 알파 베타. 그럼 이제 여기서는 두 개씩 곱한 거. 이 이제 x의 개수가 될 거야. 맞죠? 자, 그럼 나머지는요? 세 개를 싹 다 곱한 것이 이 뒤에 써지겠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라는 식으로 써지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내가 a로 나눠준 다음에 또 정리해보면은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b x제곱,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플러스 a분의 c x,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d는 0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자, 얘네들끼리. 얘랑 서로 똑같다는 거고, 얘랑 서로 똑같다는 거고, 얘랑 서로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의 값이 각각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그다음 마이너스 a분의 d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했었던 거랑 사실상 완전히 흡사한 거 아니에요? 규칙성만 놓고 봤을 때.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한 걸 다 더한 거, 세 개씩 곱한 걸 다 더한 거. 뭐 어차피 세 개씩 곱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더해봤자 하나겠지, 그치? 이런 순서대로 써지고 여기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하나씩 밀려가면서 써지고 부호는 마, 뿔, 마, 교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씩만 더해진 거, 두 개씩 곱한 걸 더한 거, 어차피 그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a분의 b, a분의 c 부호는 교대로 마, 뿔, 규칙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규칙을 다시 보자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다섯 개씩, 여섯 개씩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쪽은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a분의 f, a분의 g, a분의 점점점, 그치? 자, 그 다음 부호는 마, 뿔, 마, 뿔, 마, 뿔. 자, 그럼 너네들이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배우지 않았어도 알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부터 해가지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두 개씩,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씩,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개씩,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마, 뿔, 마, 뿔, 끝. 물론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안 배워요. 안 배우는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대로. 이해됐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외워둘 건데 이 외우는 게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c인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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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불 이 순서대로 나갈 것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일단 255페이지 우리가 세계수를 근으로 한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요. 뭐 이그젠플 한번 직접 볼까? 마이너스 1,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 세 개를 근으로 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 그래? 그럼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랑 얘네 세 개를 곱하면 만들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나올게? x 마이너스 1, 아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거 세 개로 무슨 수로 이걸 곱합니까? 이거 너무 끔찍한 전개 아니야, 그치? 너무 하기 싫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뭘 사용한다? 이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사용한다. 그쵸?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거계수의 관계를 언제쯤 주로 이용했었습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뭐 미정계수 구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2차 방정식 자체를 만들 때라든지 어차피 똑같은 말이긴 하겠지. 그 상황에서 이용했잖아.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도 당연히 메인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상황은 그런 상황들이 뭐겠지. 근을 알고 있는데 그 3차 방정식을 구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이그젠플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마주할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만 다 더한 것이 뭐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이 뭐고, 세 개 다 곱해서 그게 뭐고. 자, 그러면 그 값이 각각 요건데 A는 1로 고정시켜 놨으니까 B랑 C랑 D를 내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직접 풀어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상 2차 방정식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지.
왜 2시간밖에 못 잤어? 할 게 너무 많아. 놀 게 너무 많았던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세 번째 거. 3차 방정식의 혈액을. 자, 여러분들 3차 방정식 푸는 과정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2차식이 튀어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2차식이 튀어나오니까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들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2차 방정식에서 혈레근이라는 것이 존재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3차 방정식에도 혈레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모든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일 때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가 하나의 근이라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또 하나의 근이겠지. 모든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일 때 1 플러스 3i가 하나의 근이라면 1 마이너스 3i가 또 하나의 근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니까. 자, 다음 네 번째.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 3차, 4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에서 공부하는 사실상 마지막 컨텐츠인데 이게 의외로 문제로 좀 많이 출제되는데 애들이 잘 못해요. 근데 잘 못하는 이유가 이걸 공부하는 전략이 완전히 이상해서 그래. 자,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식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애들이 외워서 공부를 하더라고. 근데 이걸 외워봤자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본다면 여기는 이 아래에 있는 관계식이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 관계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이 내용을 기억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전제를 깔고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 세 개의 식이 사용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x세제곱은 8이라는 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면 이 밑에 있는 거 아예 사용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쓸모가 없는 거야. 뭐야 외워.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쓸모가 없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만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하겠다는 거야. 만들어내는 방법을. 자, 그럼 봅시다.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 W 같이 둥글둥글하게 생긴 이 W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를 오메가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형태로 좀 바꿔줄 것이고요. 그럼 x 마이너스 1 괄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형태로 이게 서술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x는 뭐야? 1이지, 그치? 여기서는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뭔가 허근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오메가는 여기에서 튀어나오겠어요? 여기서 튀어나오겠어요?
아니 오른쪽에서 튀어나오겠지. 이건 실근인데, 그치? 얘가 오메가일 리는 없잖아. 오메가가 1이야? 그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선 오메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가 이제 한근이 오메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근이 생기잖아요. x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신이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3i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루트 3i. 자 이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오메가입니까? 아니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오메가입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해. 근데 지금 얘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했냐면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든 저거든 상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라고 해도 되고 저게 오메가라고 해도 돼.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식들은 다 똑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라서 어차피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오메가라고 지정하는 거야. 자 그때 오메가는 생김새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근이 한 근이 오메가인 거야. 자 그러면 켤레근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나머지 또 다른 한 근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지. 어차피 켤레근이잖아. 그럼 켤레 복소수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2i였다면 또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1 플러스 2i라는 것에 켤레 복소수로 그 또 다른 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오메가, 또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오메가와 오메가 바 사이의 관계식을 쓸 수 있다. 이해됐죠?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자 오메가는 무엇의 한 허근이라고? x제곱 오케이.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이겠지.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겠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또 걔는 무슨 방정식의 근이에요? 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허근이기도 해.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 있죠? 일단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얘 얼마예요? 1. 좋아요. 그쵸? 이렇게 네 개를 만들면 돼.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뭐로 바뀌든 다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이 해볼까? x 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럼 x 마이너스 2 괄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허근이 안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허근이 나올 텐데 그 허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하겠다. 자 그럼 1번 오메가는 얘의 한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8이다. 2번 오메가는 얘의 근인 거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일 것이다. 3번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일 것이다. 다음 4번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4일 것이다. 어때요? 내가 여기서 했었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 이 한 판을 만들어내는 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다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한 판을 만드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가 또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3차 방정식이든 그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레파토리로 여러분들이 그 한 판을 완성시켜 주시면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판이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은 오직 1분. 오직 1분. 그 오직 1분 안에 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럼 이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알겠죠? 이 두 개를 모두 다 한번 해보세요. 뭐 중간중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쉬운 내가 어제 줬었나? 그거? 뭐 숙제? 안 줬어요? 어제 뭐 주긴 줬지 않아? 어제 안 주고 옛날에 다음에 하라고 어. 2-1을 줬고 두 단은 그거는 주기 어떤 거? 그 어떤 거죠? 최근 2-1 음. 유한수수랑 오케이 알겠어. 그거 해. 잠시만요. 네, 나오면 드릴게요.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 계세요. 네, 나오면 드릴게요. 자, 다 완성하셨습니까? 두 개 다? 막상 써보니까 어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네,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그 예를 들어 어떤 문제들을 푸는 거냐면 저희 개념 콕콕에 이제 4번 문제, 개념 체크 4번 뭐 이런 것들 한 판을 만들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이거 하나만 지금 풀고 넘어가자. 자, 1번이랑 2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4번에 1번, 2번이요. 4번에 1번. 4번에 1번. 네, 4번에 1번은 이 분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좀 처리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을 곱하는 행위는 사실 1을 곱하는 행위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메가에 대한 어떤 식에서 내가 양변의 오메가를 나눠줌으로 인해 오메가분의 1이라는 걸 또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 여러 가지 루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일단 1번 하기에 앞서서 식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자,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선 당연히 실근 나오겠고 여기서 허근이 나올 텐데, 그럼 여기선 오메가랑 오메가 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것이고요. 2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겁니다. 3번 오메가랑 오메가 파 두 개를 더하면은 1일 것이고요. 4번 오메가랑 오메가 파랑 곱하면 그것은 1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봅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자, 내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야 1번을 한번 이용해 볼래? 라는 거였어요. 1번을 이용해 보시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그럼 내가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은요 곱하고 싶은 만큼 곱하면 돼요. 어차피 나는 거기다 1을 곱하는 거니까 아무 짓도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것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을 곱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결국 너네들은 여기서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1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을 곱해서 1을 곱해서 아무 짓도 안 해주면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이거랑 뭔가 좀 닮아있네요. 얘네 두 개의 항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답은 1이다. 그쵸? 아니면은 2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2번 내가 양변에다가 오메가를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는 아까 1이었는데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왜 이렇게 생겼어? 오메가 그다음 더하기 1은 0이었기 때문에 양변에 오메가를 나눠주면은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 방법을 이용해서도 역시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한 판을 너네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크게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이니까 각각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뭐야? 1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10제곱. 자, 얘는 좀 차수를 줄여야 되겠네요. 그쵸? 1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10제곱? 10제곱.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나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갖고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난 마이너스 1을 나눠주는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게 좀 헷갈린다면 아까 전처럼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나 여기다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갖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지. 그치? 어쨌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맞죠? 차수를 좀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9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을 세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9제곱도 1인 거겠지. 너는 마이너스 오메가구나? 그럼 결국 뭐야? 이거랑 똑같이 생겼네? 답은 그래서 0이야. 어때? 그냥 약간 좀 수학 퍼즐 맞추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이거 한 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문제 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덜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완전히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뭐 딱히 개념이라고 활용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뭐 266페이지는 너네가 진짜 연립방정식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써놓은 부분이고요. 근데 뭐 다들 그러실 리는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마주하는 부분이죠. 근데 분명히 풀이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산법이거나 대입법이거나. 물론 이 두 개가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가감법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대입법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각각의 상황들이 뭐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해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는 2,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자, 여러분들 가감법이라는 것의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가감법은 내가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여 걔네들을 소거해 주는 것이 가감법의 본래 취지야. 그렇게 해서 결국엔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공통된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죠? 네, 한 문자로 정리하려. 문자가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못 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문자로 정리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지. 그래서 가감법도 대입법도 결국엔 공통의 목표가 한 문자로 정리하는데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대입법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대입하면서 그거를 한 문자로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여기서 x제곱이든 y제곱이든 뭔가를 만들려면 뭐 양변에 x를 곱하든 양변에 y를 곱하든 해야 될 거야. 그치? 자, 양변에 x를 곱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분명히 x-y는 2라는 것에 x제곱 마이너스 xy는 2x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위에서 아래를 빼든 아래에서 위를 빼든 x제곱을 없앤다고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볼게. 자, 그래 가정을 해보는데 어때요? 그러면 x제곱은 사라지는데 저 뒤에 있는 x, y, 뭐 2x 얘네들 별의별 게 다 남지? 한 문자로 정리가 됐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네. 그럼 얘는 아닌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가감법은 좀 불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양변에 y를 더해보세요. 그럼 x는 y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은 x제곱은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또 x제곱을 없애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감법을 이용해 볼 수는 있겠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사실 하나 발생하긴 합니다. 내가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다만 지금처럼 양변을 제곱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고 가자. 앞으로 등장할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상황들을 지금 조금씩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A는 B라는 방정식과 A제곱은 B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같은 방정식일까요? 뭐 A랑 B랑 똑같으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서로 같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얘는요, 진짜 A랑 B랑 찐으로 같아야지만 성립하는 거고요. 얘는요, A랑 B랑 찐으로 같아도 성립하지만 어때도 성립해요?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아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의 해가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x는 y 플러스 2라고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와 신난다 하고서 이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막 x제곱 자리에다가 막 y 플러스 2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신다면 그런 우려가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제곱을 할 때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해로서 정상 작동하는지 꼭 우리가 체크는 해줄 필요가 있다. 알겠지?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방금 x는 y 플러스 2라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실 x 자리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 가감법도 어떻게 보면 대입법으로도 다 적용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x는 y 플러스 2라고 해놓고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x제곱을 서로 가감해 줘서 y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어 주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x는 y 플러스 2라고 만든 상태에서 x 자리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하여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치?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양변을 제곱하고 난 다음에 연립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실제로 제곱하는 그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애들이
기존에 x는 y 플러스 2라는 그 방정식의 해랑 완전하게 똑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덧붙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우리 2개씩 끊어서 할게. 2개 하고 여러분들이 풀고 또 2개 하고 또 여러분들이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그젬플은 우리가 무슨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268페이지.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0.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내가 여기에서 xy를 없애려고 했더니 x제곱도 y제곱도 살아있고 y제곱을 없애려고 했더니 xy에 여전히 y가 살아있고 x제곱을 없애려고 했더니 역시 xy에서 여전히 x가 살아있어. 어떻게 해서도 이거는 가강법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대입법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0 이라는 이 꼴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 중에 0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만 더해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는 0이라는 꼴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a 곱하기 b는 0의 꼴이라는 a가 0이거나 b는 0이다라는 우리 2차 방정식의 근본적인 원리를 여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0. 여기서 2x, x 그다음 여기서 하나는 y, 또 하나는 y.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xy 플러스 2xy.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바로 x 플러스 y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해. 어쨌든 여기선 2x는 y 혹은 x는 마이너스 y라는 두 개의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2x는 y를 만족해도 위에는 식이 참이고 그 다음에 이 x는 마이너스 y를 만족해도 위에는 식이 참이 되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위에는 식, 이 기억식을 보고 아, 얘는 이거거나 저거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이 위에는 기억식 자체로는 x는 y는의 꼴로 만들 수는 없어. 다만 얘가 풀리는 방정식이다 보니까 왜? 저 뒤에 는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쟤가 0이거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듯이 풀리는 방정식이다 보니까 얘를 지금과 같이 풀어서 y 자리에다가 2x를 대입하든 아니면 x 자리에다가 y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하든 그렇게 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기억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이 니은처럼 생겼다면 매우 곤란해지겠죠. 저기 뒤에가 는 0이 아니라 는 3, 는 5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는 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수분해하여 직접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을 풀어내요. 이런 식으로 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게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해 대입법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잠깐 들어봐.
어려웠어요, 두 개?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자,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이그젠플. 얘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가. 자, x 플러스 y는 3이고 xy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y는 3이고 xy는 2라고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실 이 대칭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푸는데 뭐 별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x 플러스 y는 3, xy는 2. 그럼 x는 3 마이너스 y라고 해놓고 수 xr에 대입하는 거죠. 대입법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저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요 문제는 조금 힘들어. 그치? 그냥저냥 버티기가 좀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 전 페이지에 썼던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느냐. 자, x 플러스 y라는 것과 xy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지금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자, 이때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써지더라도 이 식이 달라지는 게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딱 생김새 모양을 보면은 x랑 y가 지금 같은 게만큼 들어있고 x, y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x 플러스 y, 3x 플러스 3y 이렇게 x랑 y의 개수가 같고 x, y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알겠지?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푸는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y랑 x, y를 각각 치환을 합니다. x 플러스 y라는 것을 내가 a라고 치환을 하고요. x, y를 b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a-b는 1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식은 a-b는 1. 그렇죠? 두 번째 식은요? 3a-2b는 6 이라고 만들어져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네를 가지고 a랑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xy가 얼마인지 얘네들의 값을 내가 알게 된 상태니까 그럼 바로 전 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예제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겠네? 그럼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치환을 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그 징검다리 삼아 계산을 하게 되면 a랑 b의 값을 구하는 것만 성공을 해주신다면 그럼 그때는 이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이 되니까 그러한 징검다리를 반드시 거쳐가는 걸 권장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공통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도록 합시다. 공통근이라는 건요, 뭐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같은 근을 갖고 있으면 그걸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이 끝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들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이그젠플 한번 볼까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공통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그젠플이야.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0,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공통근을 구해봐라. 그럼 각각의 근을 구해라 이 얘기예요. 각각의 근을 구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같은 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풀이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딱히 두 번째 풀이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약간의 의문이긴 해.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관점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는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되기는 해.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차라리 우리가 연습하는 게 좀 더 낫지 굳이 이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겠다? 이거는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미리 약간 워밍업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요, 정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무엇을? 해를 정할 수 없다.
왜 정할 수 없을까? 너무 많아서 그래. 이거는 이제 반대가 불능입니다. 불능. 불능, 능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능력이 없어? 해를 구할 능력이 없다. 왜? 해가 없으니까. 해가 없어서 해를 구할 능력이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불능, 부정. 부정은 너무 많다.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불능, 구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불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능,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불능은 해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불가능이지, 그렇지? 해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능은 이제 이거랑 약간 좀 상반되는 상태. 부정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해를 정할 수 없다.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부정 방정식 하면은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해가 무수히 많아서 그 해를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한다. 일단 이 개념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요. 우리가 보통은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 그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방정식은 그 문자들의 값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 적어도 방정식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최소한 이론적으로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하나의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요. 2개가 있으면 2개의 문자까지는 소거해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풀지는 못해. 얘네들의 비는 알아도 얘네들의 정확한 값은 몰라. 근데 거기서 나머지 하나의 방정식만 더 있으면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가능성이란 말을 왜 하냐? 실제로 3개씩이 나오더라도 그 3개씩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도 생겨.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 방정식이 또 다른 방정식이 실수되라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3개의 문자가 있으면 3개의 방정식은 적어도 3개의 방정식이 있어야 이제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방정식이 더 여러 개가 있어. 4개, 5개, 6개 이렇게 있으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얘는 오히려 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해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는 3개의 문자가 있으면 3개의 방정식이 있어야 그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일단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3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3개의 문자가 있는데 방정식이 2개밖에 없다고 하면 2개의 문자가 있는데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럼 이제 그게 보통 부정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 공부하는 부정 방정식은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알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xy가 정수일 때 xy 빼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을 풀어보자.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을 풀어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다가 메모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좀 매뉴얼을 갖춰두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세 녀석입니다. 이런 부정 방정식을 풀 때는요, 반드시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녀석을 겨냥하고 걔를 만들려고 총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얘를 어떤 식 2개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식 2개를 곱해서. 자, 그런데 xy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괄호에는 x가 들어가고 또 다른 괄호에는 y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x 하나, y 하나를 갖다 박아 넣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얘랑 같이 곱해서서 y가 생기겠어? 플러스 1이겠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이거랑 같이 곱해서서 마이너스 2x가 생기겠어? 마이너스 2겠지. 자동 완성이야. 그래서 내가 이 괄호 2개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으면 일단 1차 스텝은 끝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2잖아. 여긴 지금 마이너스 5가 있고, 그러면 지금 얘는 얘에 비해서 마이너스 3이 더 부족한 상태야. 그치?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3을 더 추가해야 는 0이라고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써지기보다는 이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3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 다 따라왔나요? 네, 그럼 끝났어요. x랑 y가 모두 정수라고 했지, 지금 이 문제에서. x랑 y가 모두 다 정수면 x 플러스 1도 y 마이너스 2도 모두 다 정수이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 모두 다 정수인데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3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딱 4가지밖에 없다.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y의 순서 쌍은 총 4개의 쌍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걸 마무리 짓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정수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럼 그때는 뭐
말점 도루묵이지, 그치? 풀 수가 없죠.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곱해서 3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겠지. 뭐 예를 들어서 2랑 2분의 3도 있을 수 있고요. 5랑 5분의 3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수많은 조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럼 그때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별표 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 방정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이 세 개만 집중해야 된다. 이 세 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돼. 근데 어떤 걸로 만들어? 이렇게 뭐랑 뭐를 곱한 걸로 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주셔야 돼.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얘네가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나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가 될 건데 이게 지금 마지막 그 문제일 거거든요. 한번 볼까? 그쵸? 그러네요. 자, 이 이계절표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 자, 부정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인데 지금 얘랑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아까 얘는 그 두 개 문자로 이루어진 그래도 좀 단순하게 생긴 그런 방정식이었는데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 플러스 5는 0이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늘 그렇듯이 엄청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그만큼 한계가 분명한 방법이 있고요. 아니 깜짝이야. 이거부터 적을게요. 한계가 분명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딱히 한계가 제한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공부할 건데 일단 여기 첫 번째 나온 방법이 되게 쉽게 접근 가능하잖아. 한계가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얘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쓸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어 있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xy라는 항이 없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적용이 가능해. 근데 xy라는 항이 있으면 그럼 그땐 첫 번째 방법을 쓰기가 힘들어.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얘를 완전제곱꼴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완전제곱꼴의 형태? 어떻게 해? 얘랑 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가지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내가 완전제곱꼴 만들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그치? 그다음 y제곱 마이너스 4y를 가지고 내가 완전제곱꼴을 만든다면 분명히 얘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생겨요? 상수항이? 1이 생기죠. 여기서는요? 4가 생겨요. 그 두 개 더하면은 5죠. 어잉! 너무 좋다. 그래서 x는 1, y는 2가 되어야지만 이 방정식이 참이 됩니다. 그렇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지만 그 두 개의 합이 0이 되겠지, 그치?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때? 너무 쉽죠? 근데 누가 봐도 한계가 뚜렷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얘는 사실상 없는 셈 쳐도 될 정도로 우리가 자주 잘 안 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사용해서 이 문제를 푸느냐? 자, 저기 문제 보시면은 xy가 실수일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xy가 실수일 때. 자, 여기에다 별표.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조건을 트리거로 삼아서 내가 다음 문제를 해결을 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야. 자, 결국에는 내가 이 방정식은요 그냥 x 하나를 문자로 생각하고 y는 그냥 숫자 취급을 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요 분명히 여기서 지금 xy가 실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y가 실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요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라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그 i는 실근을 가진다. 즉 뭘 이용해서? 우리 근 판정할 때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 판별식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용하여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네, 커야죠. 근데 같아도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야. 일단 x는 실수해야 되니까. 실수인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이디어는 별로 어렵진 않지?
근데 다만 너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뿅 하고 떠올리긴 좀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약간은 외워주시긴 해야 돼. 아, 이런 문제는 실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걸 이용하여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하고 그게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 약간 물꼬는 좀 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하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짝수니까 좀 짝수 판별식 이용해볼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0. 그래서 1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 그것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b 프라임이죠, 그렇죠? 아, b 프라임이 그 짝수 판별식 4분의 d죠, 그렇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럼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 그게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를 양면에 좀 곱해봅시다. 그럼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보다 더 작거나 같다.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더 작거나 같다. 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y는 어떤 값이어야 돼요? 얘가 0 이하여야 돼요. 그럼 y가 얼마? 2일 수밖에 없죠. 생각해봐요. 뭔가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야.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야. 근데 얘가 0 이하가 되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y는 2가 되어서 0의 제곱이 되는 상황이 펼쳐져야만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라서 y는 2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어. y가 2구나. x가 실수를 근으로 가주려면 y가 2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이 방정식을 바꿔준다. 어떻게? y에다가 2를 대입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2를 대입해 봅시다. 4 빼기 8 더하기 5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2를 만족하니까 x의 값은 따라서 x는 1이다 해서 1,2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의 그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아무래도 생각하기가 좀 힘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물꼬를 트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한 세 번째 줄 정도쯤까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걸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아예 모르는 상태라면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 물꼬를 좀 트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거를 보면은 언제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있는 이그젬플, 개념 체크, 예제까지는 좀 풀어주시면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기 뒤에 예제가 뭐 어디까지 있냐 저기 그래 뭐 예제 13번까지는 안 풀어도 돼. 그냥 예제 12번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4번이 우리가 이제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 좀 오버됐네? 이거를 사실 좀 풀고 가고 싶기는 했었는데 되게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데 그래도 한번 시간 갖고서 얘는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알겠죠?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민해서 해결을 해보시고 그래서 뭐 그 활용 부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은 좀 쭉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차, 4차 방정식에서는 백지 테스트 그 개념 같은 것들 정리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 연립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내고 그걸 또 풀어주는 그 과정들을 거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제를 좀 풀어보시면 그 백지 테스트 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지. 그래서 백지 테스트 쓸 게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차라리 그거 조금 덜 한다 생각하고 요거 예제 문제를 안에 들어가서 좀 풀어보시면 더 좋겠다. 알겠지?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안으로 이동하도록 합시다.